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2025년 카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새해가 밝았죠. 1월이 넘어가지고 조만간에 설날도 지내고 할 텐데요. 2025년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 질문에 저도 이제 나름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제 트렌드 책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트렌드일까 이제 보는데, 일단 24년도 연말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커피 지수 상승과 환율의 상승이죠. 커피 지수의 상승은 예견됐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자연재해와 관련된 농작물은 다 가격이 일단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피 소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인들이 커피를 많이 먹으면서 공급이 이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커피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다른 커피들도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커피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사람들의 소비 역시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년 트렌드 책을 나오는 것과 그것과 카페를 접목시켜서 저의 견해, 대략 예상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옴니버스 소비자가 증가할 거라고요. 이거는 그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옴니보어라는 뜻이 이제 잡식성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잖아요. 옴니보어 소비자가 는다는 거는 이제 커피 쪽으로 대입하자면 핸드드립 커피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추출 방식을 통해서 커피를 즐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면 하나의 생두로 어떤 건 약배전, 어떤 건 중배전, 어떤 건 강배전 이렇게 배전도를 달리한 커피도 즐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가지 커피를 들고 나의 취향과 개성에 맞게 커피를 바꿔서 먹을 수 있다.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트렌드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초개인화죠. 그러니까 개인화되고 취향에 맞춰서 커피를 먹는다는 어떤 소비자의 개념을 옴니보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으로써는 커피가 좀 더 다양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 친환경 커피라고 주제를 걸었는데요. 지속 가능성은 스페셜티 커피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곳이 우린 100년 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년 사니까 이게 지구가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라는 개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연재해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커피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감안한 커피 판매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그 텀블러 사용. 그러니까 일회용 컵을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지구 환경의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량을 줄여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개념인데, 그런 친환경 마케팅이 올해도 계속 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커피와 기술의 융합인데, 이 IT 계열 쪽에는 지금 AI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할 때 AI를 씀으로써 일의 효율이 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와 AI가 접목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 직원에게 안면 인식을 시킨 손님이 오면 음악도 바뀌고 그 사람에 맞는 취향의 커피를 설명을 해주면은 그 커피에 맞게 내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은, 그 카페가 커피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IT를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도시는 굉장히 효율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쓰레기를 알아서 분리수거 다시 해준다거나, 빨래 빨게 있으면은 알아서 누군가 청소를 해준다거나 빨래를 해준다거나, 이런 편의시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데,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는 것도 카페에 가면 내가 원하는 식단, 그러니까 나의 건강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식단으로 아침에, 커피는 아침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식단처럼 이제 제공이 되고 후식으로 커피가 나오는, 커피 역시도 나의 개인화 맞춤형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효율적인 일에만 투입돼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나 커피를 먹는 것도 나만의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먹을 수 있게 이런 카페도 이렇게 진화하지 않을까. IT 기술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거 통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음악이죠. 음악은 장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를 몇 개 선택하면은 그와 비슷한 음악의 장르를
채널을 계속 뭐 생성이 아니라 계속 아래 뜨면서 그거와 같은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AI가.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커피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고요. 트렌드 코리아를 보다가 거기에 이제 로우키라는 브랜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매장, 개인 로스터리 카페가 표본으로 삼아야 될 매장으로 로우키가 이제 나온 건데요. 이걸 과거와 좀 빗대보면 테라로사나 리브레나 뭐 이런 대형 브랜드가 된 거 있잖아요. 저는 대형 브랜드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그 코스트코나 마트에 원두를 납품하면 대형 브랜드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로서 대중적으로 인지되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도 시작은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도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듯이. 그래서 이제 로우키라는 브랜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측에 소개됐는데, 저는 이제 로우키 대표님을 통화를 오래 한 적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영업을 할 때 생도도 그렇지만 로우키 직원도 저희 커핑할 때 한번 오셨는데, 여자 대표님이랑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로우키 대표님이 하시던 말들이 있어요. 대표님이 하던 이야기 중 하나가 좀 재미있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소소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작지만 뭐 그런 식으로 나아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커피 본연의 맛과 미니멀리즘한 인테리어, 맛과 경험들, 아마 그 카페쇼에서도 핸드드립을 하시면서 1대1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점점 커가면서 이제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브랜드가 되면은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개인 카페들도 따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브랜드가 잘 커나갈 수 있게 개인 사장님들은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 돌고 돌아 나한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트렌드 코리아에 로우키가 소개됐다는 거. 그 로우키라는 뜻은 아시나요? 그 음악에서 낮은 키예요. 그냥 로우키, 아래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성장해 나가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커피 전방으로 시작했다가 이름을 바꾸고 리브랜딩을 한 브랜드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홈카페, DIY 커피가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느끼지만 최근에 홈카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원두 주문이 꽤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주문 건수만 오르지 매출이 오르는 건 아닌데, 어떤 원두를 구매하냐면 옛날에는 새로운 원두나 신선한 원두, 그러니까 이걸 많이 골랐다면 지금은 가격이 싼 원두를 많이 고르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게 비싸니까 집에서 먹는 건데, 근데 저 같아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거는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문화 성장을 이룰 때 이 산업이 발전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입장에서 커피 산업이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산업 중에 커피처럼 많이 발전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정책인 거죠. 이 정책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이 커피는 문화 성장으로 또 다른 성장을 이끌 것 같은데, 지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이런 성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집에서 먹는 커피가 밖에서 사 먹는 커피보다 더 맛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제품 품질과 가격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제품과 카페에서 먹는 커피의 이 퀄리티가, 이 갭 차이가 엄청나요. 물론 사람들이 보통 음식 장사를 할 때는 원재료 비율을 20에서 30% 정도로 유지하거든요. 보통 25%에서 30% 사이를 유지하는데, 커피는 10 정도 그 점주들이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로터리 카페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비중을 넣어가지고, 왜냐면 생두를 직접 보니까 자신의 인건비를 투입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더 좋은 원재료를 쓰기 마련인데, 그 정도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는데 커피는 프로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커피의 질이 좀 집에서 먹는 게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오프라인 매장인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페에서 먹는 게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커피 가격을 올리고 차라리 원재료 비율을 확 올리는 게 좋은데, 그 비중을 몇 프로까지 올리냐 했을 때 25%에서 30% 사이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회전율이 안 나와서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엄청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카페는 앉아서 2-3시간 있으면 회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집에서 먹기 때문에 밖에 나오게끔 유도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어도 지금 되잖아요. 사실 장사가 뭐 되는 곳이 아주 많은 곳이 아니니까.
않을까. 그래서 원재료 비율을 높이고 대신에 가격을 이 비율에 맞게 높이는 게, 왜냐면 저가 커피하고 경쟁하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커피 가격을 낮추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차근차근 올리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커피와 경쟁하면 자영업 시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 시장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가와 경쟁하게 되면 끊임없는 경쟁 시장에 돌입하게 되는 거여서 가격 경쟁은 사업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렌드 정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누군가 이게 새로운 트렌드 해가지고 영웅처럼 나와가지고 어떤 명확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면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세상은 혼돈스럽고 그런 영웅은 잘 탄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웅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트렌드를 알려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 명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그 트렌드를 잘 읽어서 좋은 커피를 하면서, 맛있는 커피를 하면서 장사도 잘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 카페 트렌드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